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함수의 극한 단원에 대한 개념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관련 있는 간단한 예제들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우리 x가 a로 가까이 갈 때에 대한 함수의 수렴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의 수렴한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기 이전에 극한에 대한 의미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극한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이 문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x는 절대 a가 아니에요. 하지만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할 때 fx의 값이 일정한 수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a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함수의 값에 집중을 해보겠다는 거야. 자, x가 a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함수 값은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나 봤더니 이 함수 값은 y축 기준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자, y축은요 점점 l에 수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x의 값이 x가 a가 아니면서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이 일정한 수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fx가 l에 수렴한다. 극한 값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fx가 l에 수렴한다라고 하고 이 l을 이제부터 x에 대한 지금 x는 a에서 극한값이라고 할 거예요. x는 a에서의 극한 또는 극한값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우리 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fx에 대한 극한을 구할 건데 그때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가 a의 리미트 값에 대하여 이게 fx가 l로 수렴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옛날에 우리 수학자들이 아직 컴퓨터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쭉 연결해서 일직선상에 나타내는 것만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이제 우리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리미트 아래 첨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l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많이 쓰고요. 때로는 우리가 문제에 따라서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l로 가까이 갑니다. 라고 또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상수함수의 극한값 볼게요. 상수함수라고 하면 모든 x 값에 따라 우리는 모든 값이 지금 다 c에 대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모든 x 값에 따라서 다 fx가 c가 나오는 그런 함수 값을 얘기합니다. 1을 대입해도 2를 대입해도 3을 대입해도 모두 다 c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극한을 구하던 간에 다 c라고 하는 함수 값을 나오게 됩니다. 됐죠? c에 가까이 간다. x가 a로 가까이 가든 뭐 b로 가까이 가든 다 상관없어요. 얘는 모두 다 fx가 c이기 때문에 그냥 c로 수렴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0 함수값을 읽어달래요. 0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하면 0에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 바로 1이네요. 그래서 얘 f0은 1입니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점점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야? 자, x가 2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은 점점 0으로 가까워지고 있지요. 그래서 얘는 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둘이 더해주면 지금 0 더하기 1은 1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다음 극한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그래프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 그리고 얘들아 여기가 x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3 처리를 해줘야 돼.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한 번, 두 번 해주면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1이죠. y가 1입니다. 땡땡땡 점근선을 그려주세요. 땡땡땡 이렇게. 자, 그러면 음수이기 때문에 1사분면과 3사분면이 아니라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에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특히나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으로 곡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보니까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에 대해서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라고 하면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점점 가까이 갈 때 그때의 함수값은 여기로 가까이 가더라.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대입을 해보면 가까이 가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1 따라서 마이너스 2로 수렴합니다. 라고 하는 수렴값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우리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 x 마이너스 2 그리고 나서 얘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x는 2일 때는 정의되지 않고요. x가 2가 아닐 때는 어떤 함수로 그려지느냐라고 봤더니 자, 2가 아닐 때 지금 나머지 구간에서는 이렇게 y절편이 1인 기울기가 1인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1이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리고 2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3을 지나야 됩니다. 여기가 3을 지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뻥 뚫려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대로 여기를 살짝 지워볼게요. x가 1일 때 2를 지나고 그 다음에 2일 때 3을 지나는 이렇게 진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됐죠? 대신에 나머지 구간에선 다 이렇게 x 플러스 1 그래프로 그려지는 거예요. 언제? x가 2가 아닐 때. 근데 분모가 절대 0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 x가 2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선 이런 함수 값으로 이렇게 함수로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점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냐면 x가 2에 가까이 갈 때 얘도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점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얘는 점점 어디로 간다? 그렇지, 2 대입한 거. 그러면 3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때 수렴값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커질 때 그때 fx 값이 일정한 l에 가까워지면 무한대로 가지만 x는 무한대로 점점점 가지만 fx가 점점점 l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 약간 분수함수랑 유사한 함수인데요. 보면 x가 무한대로 가지만 무한대로 갈 때 이 fx는 점점 가까이 가지만 가까이 갑니다. 어디에? l에 가까이 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x가 특정한 값이 아니라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l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써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를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자, x의 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런 말이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일정한 값 m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것을 fx가 m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점점 m에 수렴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호 표현과 그 다음에 그래프로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점점 이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m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 다음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이랬습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점점 어디에 수렴하나 봤더니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은 점점 1에 가까워집니다. 1은 아니지만 1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얘는 극한이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라고 하면 얘도 점점 가까이 갑니다.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야. 여기 값은 똑같이 1이죠. 1에 가까이 간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함수의 발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산이라고 하면 수렴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발산이 여러분들 양의 무한대로 발산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나중에는 진동 발산이라는 것도 배울 겁니다. 자, 보면요. 지금 보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x가 특정한 값 a로 가까이 가지만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때 함수 그래프를 따라가 볼까요? 점점 약간 화산 폭발처럼 쭉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이때 x가 a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은 무한대로 발산하면 f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다시.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함수값 자체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값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 얘가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때 함수에 대해서 집중해 볼게요. 함수값은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x-2분의 1 절대값이에요.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절대값 x-2분의 2와 그림이 다음과 같을 때 다음 극한을 조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잖아요. fx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x가 2로 가까이 갈 때 그 다음에 fx는 어떻게 한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gx 그래프를 보면요. g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그럼 x가 2로 가까이 갈 때 그때 gx의 그래프는 점점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더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리미트 지금 x가 무한대로 갈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때 함수의 발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그때 함수값 fx에 대해서 집중을 해볼 겁니다. 자, x의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x의 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그때 함수 극한값이 어디로 수렴하지 않고요. 함수에 대한 값도 계속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럴 때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을 각각 기호로 이렇게 써줄 거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면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도 봤더니 음수값을 가지면서 계속 무한대로 발산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극한값 그리고 무한대로 발산에 대해서 배워보았으면 이제 우극한, 좌극한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우극한과 좌극한은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극한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이야. 오른, 우 들어봤죠? 자, 그럼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데 그렇다면 x가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것은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합니다. x가 a의 우극한에서 가까워질 때. 그치? 그때 fx의 값이 어떤 일정한 값 라지 l에 수렴을 하면 우리는 이 l을 fx의 x는 a에서의 우극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우극한. 자,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에서 가까워질 때 fx가 l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가로로도 써줄 수 있어요. 길게. 알겠죠? 자, 좌극한 볼게요. 얘는 왼좌예요.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값. 자,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때 만약에 함수값도 점점점 어디로 가까워진다면 그건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자, x가 a에서 왼쪽에서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걸 표현하면 x의 a의 좌극한 이렇게 써줄 거예요. 플러스는 우극한, 오른쪽, 얘는 좌극한, 왼쪽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fx 값이 일정한 m에 가까워지면 얘를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호로도 x가 a의 좌극한에서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fx는 m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기호로 써줄 겁니다. 특히나 좌극한도 좀 이제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할 때 그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서로 같으면, 완전히 같으면 우리는 이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극한이 존재하면요, 당연히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은 값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x는 a에서 극한값이 라지 l이면 우리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도 l로 존재한다. 그래서 얘는 필요충분 조건으로 성립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 살펴보도록 할게요. x가 1의 우극한에서 가까워질 때 이랬습니다.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얘는 1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가 되어 있죠. 얘는 어때요? 1보다 큰 쪽에서 정의가 되어 있죠. 바로 이 함수에다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에서 올 때
함수 fx는 바로 1보다 크거나 같은 저 함수를 써줘야 돼요. 2x-2라고. 그럼 여기다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2-2니까 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1의 좌극한에서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은 바로 얘죠.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에서 올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거에 대해서 구해달래요. 그럼 여기에다 x가 1의 작은 값에서 가까워지면 1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얘도 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우극한과 자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같기 때문에 극한도 존재합니다. 뭐라고 존재해요? 0이라고 존재합니다. 됐나요?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 gx가요. 각각 뭐 할 때? 얘가 수렴할 때. 이렇게 수렴할 때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합니다. 중요한 건 전제 조건 자체가 수렴할 때만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하는 겁니다. 나중에 TF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수렴하지 않을 때에 대해서 막 전개를 하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수렴할 때만 이렇게 각각 존재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수렴할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상수배를 한다. K배. 실수배는 앞으로 빼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할 때 fx가 알파로 수렴한다고 했죠? 그래서 k 알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두 수렴하는 함수에 대해서 극한이 존재하죠. 알파와 베타로. 그러면 그 함수의 합이나 차에 대해서도 똑같이 극한값도 동일하게 정리가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요. 자, 두 개의 함수의 곱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각 곱의 형태로 써집니다. 알파, 베타 이렇게. 그 다음에 gx분의 fx라고 했을 때 이때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베타가 0이 아니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야 되면 여기도 gx는 절대 0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절대 gx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도 각각 쪼개서 써줄 수 있고 특히나 극한값도 분모는 절대 0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fx, gx에 대해서 다음 극한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얘네들은 수렴할 때 지금 성립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이 수렴값은 2고요. 플러스 3 곱하기 gx에 대한 수렴값이 바로 3분의 1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바로 3이에요 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각각 곱해도 성립한대요. 6 곱하기 fx의 극한이 2고요. 그 다음에 gx의 극한이 3분의 1입니다. 4로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 친구들도 각각 다 수렴하니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3 곱하기 gx라고 하면 3분의 1 플러스 1. 그리고 fx는 2고요. 플러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약분이 되고 여기가 2분의 4라고 수렴합니다. 따라서 수렴값은 2예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항함수 극한값은요.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의 대표적인 함수입니다. 함수의 연속에서 또 얘기할 건데요. 여기서 다항함수일 때는 그냥 대입해주면 돼요. 그냥 그 함수식에다가 x가 a로 가까이 간다고? 그럼 그냥 대입해주면 돼. 근데 0분의 0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꼴에 대한 이렇게 부정형일 때는 무슨 말이냐면 0분의 0이야? 약분해야지? 이런 거 말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도 어떻게 무한대인지 모른단 말이야. 조금 엄밀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약분 막 하면 안 돼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큰 거에서 큰 거 빼면 당연히 빵이겠지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무한대 곱하기요. 아무리 커져봤자 0 곱하면 0겠지 하고 0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0분의 0꼴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먼저 하고 약분을 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인수분해 가능하면 약분까지 가능한지 이때 인수정리나 조립제법을 많이 이용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무리식을 포함할 때 분모 분자 중에서 무리식, 루트를 포함하고 있으면 근호를 포함하고 있으면 유리화를 해준 다음에 약분이 가능하면 약분한 후에 극한값 구해주시면 돼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극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그때 각각 분모 분자에 대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엄마가 애기 차수보다 더 커요. 그럼 엄마가 엄청 빨리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엄청 빨리 달려가면 분자, 애기가 잡히겠지.
그치, 분자의 잡수가 딱 잡혀서 극한값은 항상 0이 됩니다.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런 경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세제곱 분의 x세곱 플러스 2와 같이 엄마가 엄청 빨리 증가합니다. x세제곱이면 지금 분자보다 더 빨리 증가하죠. 그쵸? 이럴 때는 0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분자 차수, 아기가 더 빨리 증가합니다. 아기가 엄청 빨리 뛰어가요.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엄마한테 못 잡힙니다. 엄청 빨리 증가하니까. 이럴 땐 극한값이 없고요. 특히나 발산합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다항식 형태에서는요. 최고차항으로 묶어줄 거예요.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인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인지를 판단해 줄 겁니다.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루트가 있는 경우 근호를 포함한 식이라면 우리가 분모를 1로 생각해서 거꾸로 유리화를 해줄 거예요. 거꾸로 유리화 해주고 유리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무한대로 보냈더니 0으로 수렴한다. 아니면 다른 식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무한대 곱하기 0도요. 통분이 가능한지, 유리화가 가능한지 하고요. 확인한 후에 약분 가능한 후에 약분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극한값은 마지막에 모든 처리가 끝난 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나 봤더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는 거지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되죠. 그쵸? 약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이제 대입해 볼까요? 자,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 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로 수렴한다 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여기도 인수분해가 되나 봤더니요. 됩니다.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그리고 x-2 x 플러스 3이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나요? 약분해주세요.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하나 했더니 x가 2로 가까이 가면 5로 수렴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분자 차수랑 분모 차수를 봤더니 엄마가 더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더 빨리 증가하면 잡힌다 그랬어요, 애기가. 그쵸? 그래서 분모 차수가 더 클 때는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이 x제곱분의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눠줄 겁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아니라 최고차항으로 나눠줄 거야. x제곱이죠. 그러면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2 플러스 x제곱분의 3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도 x제곱으로 나눠주면 x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x제곱분의 3도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지금 얘가 x분의 1도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프 그려볼까요? 얘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얘도 점점점 0으로 수렴하고 있죠. 그쵸? 그럼 얘는 2 플러스 0분의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0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을 땐 조심해야 하고요.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무한대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무한대로 갈 때 라고 써줄 수 있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럼 마이너스 x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얘를 t라고 참하는 거야. 자, t는 마이너스 x라 치면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t가 무한대로 갈 때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알겠죠? 두 번째,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라고 써주시고요. 지금 x 대신에 선생님이 마이너스 t를 대입해도 괜찮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 나머지 그대로 썼고 x 대신에 마이너스 t만 대입한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t, x 대신에 마이너스 t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로 수렴한다? 2분의 3으로 수렴하더라. 이렇게 수렴값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얘도 어떻게 구한 거냐면 선생님이 t로 양변을 나눠준 거야. 리미트 분자 분모를 똑같이 t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분의 2 여기도 t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t분의 1
그럼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지. 남아있는 친구 누구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만 남아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해서 따라서 답은 2분의 3으로 수렴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와 같은 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주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자, x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뭐가 되냐면 여기는 1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무한대로 엄청 발산하죠. 여기 1이 있어요. 얘 무한대 분의 2라고 하면 무한대 분의 2는 0으로 수렴하잖아. 그치? 무한대. 분모가 엄청 커지지만 분자는 딱 상수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얘는 0으로 수렴해요. 그렇다면 이 전체는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루트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선생님이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볼게요. 루트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밑에 없지만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루트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빼줄 수가 있냐면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해서 빠질 수 있겠고요. 남아있는 친구들만 써볼게요. 루트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라고 돼 있죠. 자,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무한대 분의 여기 고정값이에요. 분모는 막 엄청 달려가는데 분자는 가만히 있어. 그럼 잡아먹히겠죠. 0으로 가는 겁니다. 자, 무한대 분의 1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무한대 분의 1이기 때문에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한을 조사하면 수렴값은 0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다음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자, 여기 0이고요. 여기다 대입해도 0이에요. 무한대랑 그 다음에 0을 곱했을 때 형태라면 혹시 통분이 가능한지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자, x-3분의 3 플러스 x-3 이렇게 통분이 가능하죠. 괄호에 있는 친구를 선생님 먼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3하고 마이너스 3 지워지고요. x하고 x 사라집니다.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 식을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식 뭐가 남아있어요? x-3분의 1이 남아있어요. x-3분의 1.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면 뭐로 수렴한다? 마이너스 3분의 1로 수렴하더라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리미트 지금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라고 돼 있습니다. 자, 2분의 1은요 더 이상 손댈 게 없는데요. 뒤에 있는 x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모 분문자를요 선생님 똑같이 루트 x로 나눠볼게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x 지금 루트 9x-2가 있어요. 분모 분자를 똑같이 루트 x로 나눠볼게. 그러면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x분의 루트 9x-2가 돼요. 됐죠? 그럼 여기도 1하고 루트 x분의 9x-2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럼 여기가 한 번 더 루트 9-x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x가 무한대로 가면 바로 루트 9분의 1로 수렴하더라. 그러면 뭐로 수렴하더라? 3분의 1로 수렴하더라. 그럼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은 바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러면 얘가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6분의 5예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됐어요? 네. 네, 미정계수의 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gx와 fx가 어떤 극한값이 존재하면 L로 수렴하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때 gx가 0으로 가면 fx도 0으로 가는 상태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모 분자의 상태가 동일해야 돼요. 자,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수렴할 때 여기서도 가정이 이거야. gx분의 fx가 수렴값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요. 분자 상태와 분모 상태가 동일해야 돼요. 특히나 L이 0이 아니라면 0이 아닌 값으로 대부분 주어져요. 대부분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때는 분모 상태랑 분자 상태가 동일해야지 x가 a로 가까이 갈 때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분모 상태도 0으로 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둘 다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약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극한을 대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도 0으로 가고요. gx에 대해서도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서 약분한 후에 대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fx랑 gx가 어떤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어디서? 무한대에서야. 무한대에서 극한이 존재한다? 이것은요. 특히나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예요.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와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우리가 L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플러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극한이 뭐로 수렴하는 거야? 3으로 수렴하는 거잖아. 3. 자,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없다고 주어진 거야. 여기 네모를 몰라요. 그런데 극한이 3으로 수렴해요. 그러면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x제곱분의 3x제곱. 만약에 여기가 2x제곱? 아, 그럼 여긴 6x제곱. 이렇게 그 비율로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랑 gx가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작거나 같으면 그 극한에 대해서는 항상 그 극한값도 L이 작거나 같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도 성립해요. fx가 gx보다 확실히 작아요. 이거이면 극한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L이 m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등호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얘가 이렇게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hx는 fx랑 gx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fx도 L로 가고요. gx도 m으로 가는데 그게 L이라면 둘 다 같은 값으로 가면 뭐 둘 다 3으로 수렴하면 가운데 있는 hx도 당연히 3으로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 얘도 3. 여기 끝에 있는 친구도 3이야. 3과 3 사이에 끼어있는 이 친구에 대한 극한값도 당연히 3으로 수렴하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함수의 극한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 그리고 유제까지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예제로도 확인을 해보았지만 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아야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스텝 3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